캐리트레이드 장점. 네, 캐리트레이드는 뭐 무위험 거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하지만 그치 금리가 네. 금리는 이제 위험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네. 하지만 위험이 절대 없다는 건 아니고 무위험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 무위험 수준이다. 네네. 물론 뭐 말장난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네. 여기서 발생되는 위험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무시해도 될 정도다. 네, 중요하지 않다는 중요하지 거. 않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캐리트레이드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네. 네. 캐리트레이드는 보통 예전에 CMA 통장 거래해 보셨나요? 네네. 안 했죠. 네네. CMA 통장은 가장 큰 장점이 뭐였나요? 하루만 둬도 이자를 준다. 그렇죠. 네. 네. 롤오버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롤오버 이자도 포지션을 하루만 유지하더라도 이자는 하루치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말에 쉬니까 안 나오겠죠? 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자는 수요일에 합산해서 수요일에는 3일치 이자가 지급됩니다. 아, 3일치가. 네. 그래서 결론은 뭐 어쨌든 돈 다 준다는 거예요. 네, 1년에 360일이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네요. 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왜 무위험이냐라고 하는 거는 FX를 현물 시장으로 가정을 할게요. 네. 네, 현물이고 해외 선물은 뭐 해지를 하기 위한 선물이죠, 말 그대로. 네네 네.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아, 네, 네. 리스크를 없앤다는 거죠. 네. 네. FX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을 때, 가정인 거죠, 이것도. 네 가정입니다. 네. 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가정을 네.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요. 네, 네. 매수 포지션 취했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저희가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저희는- 이자를 받는 거. 네, 우리 목적은 그거니까. 네네. 네, 매수 포지션을 취했어요. 네. 그래서 이자를 근데, 받았다. 네, 이자를 받았어요. 하지만 환율이 변동해가지고 내가 받은 이자보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더 커요.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걸 해외 선물로 해지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유로 대 달러다 그러면 유로에 대한 우리는 이제 매도잖아요. 네. 유로 화폐에 대한 매수를 걸어 놓는다 반대로. 네네. 그 이거는 롤오버 안 나가요? 이건 뭐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이 시장과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마다 뭐 만기일이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자는 뭐 지급되거나 발생되지 않고. 아. 네. 이자는 FX 시장에서만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도를 취하는 포지션에는 돈을 낼 일이 없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올라가는 거와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네, 그러면 뭐 남는 게 없겠네요. 이쪽에서 수익 보면 이쪽에서 손실 보고 그럼 이게 더하면 빵 네, 그런 개념이시라는 네, 거죠? 네. 만약에 환율이 상승할 때, 네. 네, FX는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롤오버 이자도 발생이 되고, 그것도 이제 예신 거죠. 네, 롤오버 이자가 발생이 되고, 네. 그리고 환율이 올랐으니까 변동했다는 이익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비율을 1대1로 맞춰놓게 되면 네. 어떻게 그럼 될까요? 반대에서는 똑같이 이제 네. 손실을 보겠죠. 네,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이나 수익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롤오버 이자만 받게 되는 거고. 아,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게. 이해가 되셨어요? 사실 전 좀 어렵긴 한데요. 개념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환율 변동이 있으면 올라가는 쪽과 내려가는 쪽을 똑같은 규모로 뒀을 때 올라가는 쪽에 대한 퍼센테이지와 내려가는 쪽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똑같다면 이거는 이제 시소처럼 네. 0이 된다. 네. 밸런스가 맞춰진다.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거는 동일하다. 네, 그래서 거래 금액에 대한 어떤 그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없애고 우리는 이자만 받는다. 그게 이제 지난번의 시간에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롤오버 이자를 받는 쪽과 뭐 내는 쪽에 있던 구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죠. 뭐 한 가지 통화를 예를 들게요. 네네. 네. 유로와 호주 달러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네, 셀이 뭐 매도고요. 네. 네, 바이가 매수고요. 네. 매도 포지션 취했을 때 이 통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은 6.18달러가 하루에 6불 정도. 네, 하루에 네. 6불 정도 발생되고요. 그리고 내가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뭐 아, 이것도 조금 더 많네요. 한 네. 0.7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죠. 보시면 지급하는 이자가 좀 더 많습니다. 어떤 통화를 보시더라도. 아, 내는 쪽이 더 많이 낸다. 네네네. 네. 은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대 마진. 그렇죠. 아, 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것처럼. 네네네. 고개념인 거죠.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취합니다. 아, 이제 조금씩 나는 이제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네. 약간 이런 구조고요. 롤오버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시죠. 네네, 네. 빨리 넘어가시죠. 네. 롤오버는 과연 어디서 지급을 해주느냐? 그래서 나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그러니까요. 네. 이게 누가 가장 줘요? 궁금한 거죠. 네. 네.
FDM이라는 기관에서 환율도 결정을 하고 뭐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수급을 하고 지급을 하고 하는 걸 담당을 합니다. FDM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뭐 한 네. 회마다 하나의 숙제를 네. 계속 주시네요. 네네. 네네. 일단 어디에서 지급되는지만 그 FDM이라는 곳이 이제 뭐 어떤 기관인데 네. 그 기관에서 받기도 하고 네. 주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뭐 그 하나의 FDM이라는 데는 뭐예요, 그럼? 뭐 하나의 은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개념 거래소 자체는 같은 거래소 건가요? 같은 네네네 그 뭐 글씨대로 읽으면 청산이나 거래를 진행하는 기관을 통칭한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 뭐 증권사, 뭐 선물사, 은행 뭐 이런 기관들을 다 네네 통칭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저희 잠깐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갈게요. 어쨌든 뭐 환해지를 뭐 반대 포지션을 통해 갖고 뭐 위험을 다 없애버리고 뭐 계속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이자를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 자, 그 이자가 하루에 뭐 8불짜리도 있고 7불짜리도 있고 6불짜리도 있고 뭐 다양하다 화폐별로. 자, 그래서 높은 것만 선택하면 된다. 자, 그리고 그걸 누가 주느냐? FDM이라는 어떤 기관에서 그것들을 돈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좋아요. 나는 받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님께서 뭐 진행을 했을 때 내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바보도 아니고 왜 내고 있어요? 받으면 될 걸. 네.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목적이 어떤 거죠? 이자를 받는. 이자를 받기 네, 위해서. 롤오버 이자를 발생시키는 게 저희 목적인 거죠. 네. 하지만 외환 시장에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뭐 중앙은행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환해지 목적으로도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아, 그러면은 네. 어쨌든 뭐 내는 쪽은 상시 존재한다. 그렇죠. 사는 쪽도 네. 받는 쪽도 상시 네, 존재를 네. 하고. 네, 네, 네. 아. 그럼 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유로를 계속 설명을 주셨어요. 유로 대 달러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 매수 쪽으로 가면은 돈을 내야 된다. 이게 맞죠? 네네.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올랐을 때 수익이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자를 내고라도 유로가 오르는 폭이 더 크다면은 그렇죠. 어느 쪽 효익이 더 크냐를 따지는 거죠. 네네. 그럼 내가 오르는 폭이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네네. 돈을 내서라도 그 계약을 유지한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내는 이자를 받고 올라갈 때 리스크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해지한다. 네, 맞습니다. 잘 정리가 됐나요? 네, 자, 정리했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네네.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사례를 더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평소에 이제 뭐 주식도 뭐 하셨고, 그리고 뭐 선물 시장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도 어렵지만 특히 선물 시장은 정말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게 뭐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은 네.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좀 변변치 않은 수익률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증권사 세미나를 통해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 포렉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롤오버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만 롤오버 이자에 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해가 없어가지고 롤오버 이자를 아주 적게 주는 유로와 엔화 통화상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유로와 엔화로 진입을 하셨고 하루에 0.8달러 정도 롤오버 이자 수익을 냈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몇 달러까지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유로와 미국 달러를 이용을 하면 8.7불. 8.7불이죠. 네네네. 네. 약 한 10분의 제가 1 정도. 아, 네. 네. 제가 맞췄어요. 네. 네. 약 한 10분의 1 가격만 수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상 화폐만 네네. 바꿨는데 네. 10배잖아. 그렇죠. 11배 가까운 수준. 네네. 예. 맞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네. 자, 그래서 그 변변치 않았던 그 직장인 B 씨에 대한 결론은요? 결론은 저희가 통화만 바꿔줬어요. 네. 통화만, 그렇지. 네. 통화만 바꿔줘서 본인이 기대하고 있던 수익률보다 거의 11배에 가까운 지금 수익률을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해볼만한데 이거. 네. 하지만 이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해결해 네네네. 주신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자문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일반인들은 그치. 어렵겠네요. 네, 이해하기가.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옆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준다면 네. 충분히 그러니까 뭐 안전하고 머리를 우리가 하나를 잘라도 잘하는 미용사한테서 마음에 들게 나올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쨌든 그 투자자 직장인 B 씨는
대상화폐를 변경함으로써 11배에 가까운 수익을 더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뭐 계속 이 롤오버 이자는 바뀐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수익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제공을 한다. 자,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